CBS의 논설 중간인가요? 하시는 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익십했다. 에? 무슨 얘기였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과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아침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사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공적 논의는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로 소통을 하고 사과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을 했었고,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런 의혹을 던지는 건지 그게 의문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일종의 반박을 한 것입니다. 어제 나온 김건희 여사 쪽의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이제 오늘 입장을 밝힌 건데요. 전부 다 구차하죠. 양쪽 다. 양쪽 다 구차하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일십. 익십 안 익십 이게 이제 감성적으로 뭐야 네. 한동훈 뭐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일부 맞는 것 같죠. 공적 방식.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사실은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런 문자가 온 걸 나중에 알았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에는 더 이상 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다. 라는 얘기는 일단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후적으로 지금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총선 패배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느냐의 문제인 거지. 네. 예. 총선 패배가 한동훈 때문이다. 네. 용산 때문이다. 한동훈은 용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용산은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서로 하는 거잖아요. 남탓하는 거네요. 예. 네. 균열한 거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확실히 갈라선 게 맞다. 어제 단순 1초. 쇼잉이 아니다. 네. 단순 쇼잉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속 대련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이제는. 예. 그런데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중요한 측면과 중요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건 그 통치 철학이나 통치하는 방식이나 내용 없음이나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나 극우적인 사고 방식이나 그냥 똑같아요. 조금 세련된 윤석열, 술 안 먹는 윤석열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두머리 다툼인 거예요. 우두머리 다툼. 어떤 가치와 노선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네. 우두머리 다툼인데 예. 가치와 노선을 둘러싼 다툼을 하면은요 사실은 막 싸우다가도 굉장히 그래 너 괜찮네 내 카운터 파트너지만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단순 우두머리 다투면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게 별로 없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외양은 격렬해질 수 있으나 실은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뭐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는 거냐면 네. 원희룡한테 힘 실어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원희룡은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한동훈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미 다 얘기했어. 용산 때문에 졌다. 나 때문에 그나마 108석 지킨 거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근거,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싸움.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몇 갈래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비대위원장한테 직접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네 공적 라인으로 대통령실과 공적 라인으로 소통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공적 라인으로 소통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자기는 일십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도 네. 그 일견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근데 김건희 이 여사가 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상시 소통 방식이었다. 네. 동훈아 그거 동훈이한테 해봐. 동훈이한테 동훈이한테 얘기해.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 내가 동훈이한테 연락할게. 뭐 이런 거잖아요. 문자 카톡으로 300번 이상 300 몇 번 했고 그때 한동훈 후보가 왜 이렇게 여사랑 카톡을 사모랑 카톡을 많이 했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연락이 안 되면 사모를 통해서 찾는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연락 안 되는 검찰총장은 뭐야?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데 예. 여튼 그런 사적인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적인 소통 방식을 당연시했던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인이 상당히 밀착된 관계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권력을 둘러싸고 싸우라니까. 그렇죠. 차기 권력을 둘러싸고 싸움이 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더 우두머리가 될 거야. 예. 이 싸움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일단 평상시에 소통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예. 평상시에 소통 방식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는 그러면은 김건희 예. 여사는 예. 자기가 잘못했으면 대통령실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 하면 되지. 그걸 왜 당에다가 제가 지적하고 넘기냐. 싶은 게 그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판단해서 하면 이게 좀 되는 거예요. 부적절하다 싶으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면 되지. 한동훈 위원장한테 상의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렇게 네, 하려고 하는데 할게. 네 생각 어떠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당의 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내 공이야. 내가 이런 결단을 했어.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아. 내가 이런 결단을 했어. 야, 이번 선거 질 뻔했는데 내가 나서서 딱 사과해가지고 그래서 이겼어.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사과해가지고 판 뒤집어 엎은 거야. 그렇게 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세우려고 했다. 네, 그걸 했던 거고 한동훈은 왜 안 그랬을 왜 그럼 안 받았을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야 얼굴을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나타나지 마. 나타나지 마. 비행기 타지 마. 비행기 타면 지지율 10% 떨어진다고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때 조용히 예. 그때 둘 다 안 나타났어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하면서 선거 운동하러 돌아다녔고 예. 선거 직전에 마지막까지 딱 챙겼어요. 직전에 예, 맞아요. 그 누구야 이원모구나. 이원모 선거구 용- 가가지고 용인 가가지고 용인 반도체 플러스트 만든다고. 이원모 선거 공약이랑 똑같은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챙겼다고.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래 뭐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양방을 다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는 나타나지 마. 사과한다고 나타나서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돼. 표 떨어져. 라고 하는 실리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만에 하나 도움되면 어떡하지? 불안함. 내가 내 공이 사라질까 내 봐. 공이 사라질까 봐. 참. 서로 그 선거에서의 패배와 승리를 두고 얕은 수, 극단적인 두 가지 수가 동시에 작동을 하니까 네. 그냥 그 중간에 어정쩡한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거에서는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승부수도 던져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수준이다 지금 선거를 예. 치는 게. 그런데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유난 갈등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첨예화되면서 둘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강을 건넌 것이고 네. 화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니 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극적 예. 타협이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즉 그건 뭐냐 한동훈은 차기 대권에 대해서 윤이 도전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윤은 퇴임 후의 안전 네. 이 두 가지가 딜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 전두환 노태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한동훈은 이 대통령의 어쨌든 대선에 나가서 이기는 건 뭐 본인의 몫이겠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대선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보장. 그다음에 윤석열은 본인의 임기 보장과 임기 후에 안전. 네. 윤석열은 네. 윤석열 대통령 이 두 가지 퇴임 후에 전제만 안전 맞으면 보장. 예. 이 두 가지만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화합할 수 있다. 화합할 수 있어요. 또 그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참. 근데 그걸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게 간파가 되고 있다. 간파가 되고 있는데 네, 다 알고 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예. 지지할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 두 분이 화합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가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팀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근혜를 지지했고요. 둘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서로 여당 내 야당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를 때려잡은 윤석열을 지지했고요. 예. 윤한 갈등 와중에 한동훈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패턴, 가치 체계는 예. 다른 야당 지지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뭐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네. 다만 다른 가치 체계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들에게는 지지할 명분과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는 것 같이 곧 원팀이 될 것이다. 예. 아 지금도 원팀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와? 이거는 결국 전당대회에서 본인을 밀어내기 위한 일종의 친윤계의 작전이다. 네. 예. 그 그런 가능성도 거죠.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원희룡 후보 띄우고 만들려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미는 사람은 원희룡이라는 게 너무 원희룡이다.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느닷없이 출격을 했기 때문에. 네. 아니 원희룡 후보가 그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 만나서 네. 그 열심히 하시라, 승리하시라 이런 얘기 다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대한 흐름은 상당히 꺾이는 분위기다, 현재. 그리고 이게 7월 23일 날 전당대회에서 1차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을 가게 될 텐데, 결선에서 뒤집어질 경우에 국민의힘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거기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김재섭 의원 같은 판단을 하는 분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권에 상당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네요. 일단 예, 조직적으로 당이 분당이 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이니까 네.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심정적으로 분당 상태에 지금 가까워져 있고 대선 그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심정적 분당 상태는 좀 골이 더 네. 깊어지고 예. 넓어질 것이다.